여러분은 아이폰 8 폼팩터를 보유한 이제 곧 나올 아이폰 9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뭔가 풀체인지라는 느낌을 주는 아이폰 12인가요? 안녕하세요, 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혜준입니다. 이달 30일에 애플이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얼마 전에 기준 실적 전망치에 못 미칠 것 같다고 공지를 올렸었어요. 애플이 중국의 영향으로 매출을 수정한 것은 이번이 지난해 이후 두 번째인데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부터 이미 40%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여파로 경제 침체가 온 상황에서 아이폰 9이 곧 나올 거고요. 또 하반기에는 아이폰 12가 나옵니다. 과연 아이폰 12가 애플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애플 아이폰 12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이폰 9 정보 영상은 여기 위에 있고요. 아이폰 12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아이폰 12 시리즈는요, 4개의 모델로 나옵니다. 두 모델이 기본 모델이 될 거고요. 프로 모델, 프로 맥스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에요. 4개의 모델 모두 5G 네트워크가 탑재된다고 하고요. 또 노치가 3분의 1 정도 가량 줄어듭니다. 이 기본 두 모델은요, 아이폰 11처럼 후면이 듀얼 카메라로 되어 있어요. 때문에 가격도 더 낮게 책정이 되고요. 두 모델은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어요. 5.4인치, 6.1인치의 크기로 나옵니다. 다음은 12 프로와 12 프로 맥스인데요. 이 부분도 아이폰 11 시리즈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12 프로와 프로 맥스는요,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로 되어 있고 또 렌즈가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라이다 스캐너라는 말이 많습니다. 12 프로는 6.1인치 디스플레이고요. 12 프로 맥스는 6.7인치 디스플레이예요. 이 두 모델 모두는요, 스테인리스 바디를 채택했어요.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요, 11 프로 맥스보다 더 길고 얇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는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바뀔 예정이에요. 그동안은 모서리가 둥근 디자인을 채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각진 사각형의 프레임으로 바뀝니다. 일명 스퀘어 플랫 엣지 디자인을 채택했어요. 예전 아이폰 4와 아이폰 5의 디자인이 다시 부활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라도 많은 소비자들이 기기를 교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아이폰 11 시리즈에서 11 프로의 미드나잇 그린 컬러가 새로 추가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시그니처 컬러가 추가됩니다. 이번 시그니처 컬러는요, 네이비 블루 컬러예요. 터치 아이디가 부활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감론을박이 많았어요. 퀄컴이 작년 12월에 2세대 초음파 지문인식 센서 3D 소닉 맥스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 2세대는요, 1세대보다 훨씬 인식 속도도 빠르고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지문 인식 범위가 늘어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원래는 손가락 한 개로 터치 아이디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퀄컴의 2세대 초음파 지문 인식 센서는요, 손가락 2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훨씬 더 강화됐어요. 빠르면 2020년, 늦으면 2021년에 이 센서를 도입할 거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이폰 12에 이 센서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터치 아이디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음파 지문인식 기술은요, OLED 디스플레이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아마도 네 모델 모두 LCD 모델이 없고 다 OLED 디스플레이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장 지문인식 기능은요, 아이폰 전체 화면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카메라 성능이에요. 카메라 성능이 아주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요. 우선 카메라 배치가 사각형으로 바뀌고요. 앞서 살짝 언급했지만 이 사각형에 있는 후면 트리플 카메라의 하나가 라이다 스캐너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돌고 있다고 했는데 라이다 스캐너가 들어가게 된다면요,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라이다 스캐너는 제가 예전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얘기를 하면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하는데 거리를 측정하기에 가장 좋은 기술이에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에도 쓰이는 기술인데요. AR 기능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AR 기술을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한두 번 쓰다가 거의 사용을 안 할 것 같은데 굳이 이 라이다 스캐너가 들어가 있는 프로와 프로 맥스 라인을 구매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 기본 모델 라인이 조금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만 센서 시프트 안정화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술은요, 장시간 노출을 사용할 때 사진의 흔들림이나 떨림을 보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3개 카메라 솔루션 중 하나인데요. 11 프로에서 야간 사진 모드가 굉장히 현저하게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였는데 11 프로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IT 애널리스트 밍치우커는요, 아이폰 12 프로 모델에는 광각 렌즈 7P 카메라 모듈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카메라 센서 크기도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카메라 센서 크기도요, 11 프로에서는 3.6분의 1인치였다면 12 프로에서는 1.9분의 1인치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DSLR급의 성능을 장착할 것으로 보여요. 이런 카메라적인 성능만 봐도 가격이 절대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칩셋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A14 칩셋이 들어가고요. 기존 11 시리즈에는 7나노미터의 A13 칩이 들어갔는데 12 시리즈에는 5나노미터의 A14 칩셋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는 공정 미세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적인 부분은 벤치마크 스코어가 정확히 나와야지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상하는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싱글코어 1500점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맥북 프로와 비슷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GPU 또한 50% 이상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AR 기술을 구현하기 때문에 더 향상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이폰 12 기본 라인에는 4기가 램이 들어갈 것이고요. 아이폰 12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6기가 램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보호 모듈이 더 작아져서요. 배터리 용량을 훨씬 더 늘릴 수 있게 됐고요. 배터리는 4400mAh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0Hz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상된 수치인 점 감안해 주실 거죠? OS 역시 업그레이드된 OS가 들어가는데요. iOS 14 예상 영상들이 막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요, 위젯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안드로이드처럼 리얼 위젯을 바탕화면에 배치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이동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UI가 더 보기 쉽게 변했다고 해야 하나? 저는 약간 이게 안드로이드화 되었다고 보이는데 기존 위젯이 훨씬 더 깔끔하고 애플만의 감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위젯 변화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이콘 모양과 위젯 위치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은 iOS에서 가장 크게 업그레이드 된 점 중 하나겠죠. 아이폰 9 출시일이요, 코로나 사태로 무기한 연기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2도 9월에서 한 달 정도만 밀릴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애플 측에서 아이폰 12 발매 시기를 아예 11월로 미룰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애플 역시나 중국 공급망이 정상화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늦추는 게 어떻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애플은요, 매년 9월마다 신작을 공개를 했었지만 그 출시일이 유동적으로 바뀐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이폰 X의 경우도 출시일은 9월 12일 예정이었지만 생산 공정에 어려움을 겪게 돼서 11월 3일로 연기가 된 케이스가 있었죠. 이번에 만약에 1차 출시일이 11월 그리고 12월까지 연기가 된다면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는 건 어쩌면 내년으로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이폰 12 어떨 것 같나요? 그동안 아이폰 6, 7, 8 유저분들은 정말 오래 나올 아이폰만 기다리면서 계속 버티고 계셨을 텐데 아이폰 9 성능이 아이폰 11과 흡사하다고 해서 아이폰 12를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있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또 몇 년 만에 이렇게 기기 자체가 풀체인지 디자인을 탑재하니까 아마도 애플 유저들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치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인덕션이라는 오명을 쓴 아이폰 11 프로는요, 정말 그 예상을 깨고 아주 흥행을 했어요. 또 미드나잇 그린 컬러가 그 흥행의 보탬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각형 프레임 안에 4개의 렌즈가 있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지만 카메라 성능도 워낙 월등하게 좋아지고 디자인도 애플의 고유한 디자인이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저는 이 12가 아주 효자 상품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노치가 완전히 사라진 디자인을 기대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아쉬워요. 하지만 DSLR급 성능에 또 GPU도 월등하게 향상이 되고 성능적인 부분에서 보면 11 프로와 12 프로를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폰 12 모델도 4가지 모델로 나온다는 것은
가격대를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침체가 계속 지속이 돼도 부담 없는 가격대를 선택해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할 것이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폭넓은 가격 정책이 애플이 추구하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낮은 모델이요, 699에서 799달러 안팎을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에 들어온다면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호가하겠지만 이 경제 침체를 반영해서 조금 더 가격이 낮게 책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조심스레 던져봅니다. 단지 가격 때문에 아이폰 9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아이폰 12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이폰 8 폼팩터를 보유한 이제 곧 나올 아이폰 9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뭔가 풀체인지라는 느낌을 주는 아이폰 12인가요? 아니면 나는 아이폰 12? 아직 아니다. 좀 더 기다려보겠다. 어차피 기다린 이상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아이폰 13을 구매하실 건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통통테크 채널 당연히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지금 꼭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통빠!